숨은 언제 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일상에 치여서 밤이 다 되어서야 귀가를 서두르는 혜진. 이런 생활에 꽤나 익숙한 것처럼 보이는 그녀는 밤 공기를 좋아한다. 서늘한 공기가 흐르는 이 어두컴컴한 시간대만이 그녀의 유일한 자유시간이기 때문이다. 주택가로 들어서서 10분 정도 더 들어가면 동네 야산이 지척해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에 혜진의 집이 있다. 번화가와 대중교통이 가까운 지점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가 깊숙한 곳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주택가 너머로 자리 잡은 휑한 야산 덕분에 치안 유지가 다소 힘이 들어서 가격이 싼 것도 있었다. 물론 지금까지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거나 하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으니 기분이 괜히 찝찝한 것 외에는 별다른 단점이 없어 보였다. 고요하고 한적한 길가에 혜진의 하이힐 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한밤중에 어두운 골목을 걷다 보면 불쑥불쑥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간혹 늦은 시간까지 불 켜진 집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일상생활의 불빛 덕분에 불안한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온통 주황빛의 가로등뿐. 환하게 빛이 나는 가로등 불빛이 왜 이리도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 그래도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따뜻한 방과 맛있는 야식, 그리고 포근한 이불을 생각하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흉흉한 세상에 귀가가 늦어지는 것 자체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지만 요즘처럼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그녀는 불평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일한 만큼 돈을 많이 주는 이 회사에서 영혼까지 불살라가며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내자는 그런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미래의 안락함을 꿈꾸며 현재의 시간을 무겁게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 곧 주말인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혹시 이번 주말에도 저번처럼 출근을 시키진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혜진은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잡한 그녀의 머릿속과는 달리 거리는 아주 고요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한껏 고요한 와중에 들리는 어떤 이질적인 소리를 바로 알아챈 혜진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전방에서 작게 들려오는 그 이상한 소리는 그녀가 걸음을 재촉함에 따라 점차 가까워졌는데 그것은 확실히 일상적인 소리는 아니었다. 점점 가까워져 오는 그 소리를 경계하며 걷다 보니 혜진은 가슴팍 정도 높이의 어느 담벼락 앞에 다다랐다. 소리는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담 너머에는 온통 새까만 어둠뿐이라 이것이 무엇을 위한 담벼락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애초에 이곳에 집 같은 것이 있었던가? 그런데 잠시 후 새하얀 무언가가 벽 뒤쪽에서 두둥실 떠올랐다. 갑자기 떠오른 그것은 산바람 머리에 희번득한 눈을 가진 어떤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 소리에 혜진은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가서 반대편 벽에 몸을 기대었다. 여자는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간헐적으로 성대를 꺾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며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었나? 현실은 주인공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마구 비명을 내지르는 영화 속의 한 장면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공포는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다가와서 온몸을 옥죄며 작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게 엉겨붙어 전신을 휘감아댔다. 눈이라도 깜빡이면 그 틈에 달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혜진은 시선조차 돌리지 못했다. 여자는 이상한 소리를 끊임없이 내뱉으며 담벼락 아래에 있는 혜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그것은 이내 기이한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길고 마른 얼굴에 거대한 광대뼈, 아래턱은
목과의 경계가 아예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고 툭 튀어나온 앞니는 뒤죽박죽 자라나 있었으며 아귀가 잘 맞지 않는 턱뼈 때문인지 줄줄 흘러나온 찐득하고 검은 침이 목 아래까지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눈꺼풀이 아예 없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은 눈을 하고서는 여자는 머리로 벽을 타고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가로가 10여 미터는 훌쩍 넘어 보이는 길이의 벽을 그것이 빠른 속도로 오가기 시작했다. 좌측으로 다시 우측으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것을 보니 혜진은 뭔가에 홀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혜진을 향해 시선을 떼지 않는 벽 너머의 그 여자. 그것이 누구인지 또 이곳은 누가 사는 집인지 알 턱이 없었다. 그리고 저 끔찍한 소리는 왜 멈추지 않는 건지 혜진의 머리가 몽롱해지려 할 때 여자가 멈춰서서는 담벼락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부러졌다. 그런 정체 모를 여자의 목소리는 동굴 저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멀고 먼 환풍구 끝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했고 그와 함께 까드득 하는 소리도 멈췄다. 여자가 자신에게서 잠시 시선을 돌린 틈을 타서 혜진은 겨우 공포를 떨쳐내고 뛰어가기 시작했다. 혜진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대로 죽는다는 생각에 앞만 보며 달렸는데 막상 달려가기 시작하자 멈출 줄을 몰랐다. 조금 더 빨리 뛰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혜진은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앞으로 내달렸다. 머지않아 간신히 집에 도착한 혜진은 그대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냈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샜다. 하지만 피로를 이기지 못한 그녀는 늦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혜진은 조심스레 현관으로 가서 체인이 걸려있는 상태로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간밤에 괴한이 있다고 신고하셨죠? 경찰입니다. 훤칠한 키에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본 혜진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체인을 풀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게 아무리 살펴봐도 선생님이 신고한 현장에는 집이 없었거든요. 그런 경찰의 말을 혜진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몇 번이고 그 장소를 설명했지만 그저 그곳엔 집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뿐이었다. 하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혜진은 경찰차를 타고 문제의 현장까지 경찰과 함께 동행했다. 정신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 보였던 그 여자. 희번득거리는 눈과 비정상적으로 작은 아래턱을 기괴하게 쩍 벌린 채 새까만 침을 질질 흘리던 그 모습을 혜진은 잊을 수가 없었다. 벽을 따라 좌우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던 그 모습.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혜진은 그 소름 돋는 기억에 대한 상념을 자꾸만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자, 내려서 한번 보시죠. 그런 경찰의 인도에 따라 차에서 내린 혜진은 순간 호흡이 멎는 것만 같았다. 어젯밤에 보았던 낯이 익은 담벼락, 이런 곳에 집이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도 의심했던 그 장소, 왜 기억해내지 못했을까? 분명히 그곳에는 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혜진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곳은 높고 까마득한 축대였는데 그녀의 가슴팍 높이까지 오는 벽나무를 내려다보니 그 너머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고 아래로 15m 이상은 좁게 될 법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다. 아래로는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지만 혜진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경찰들을 이끌고는 개천까지 내려가 보았다. 하지만 개천에서 위쪽을 올려다보니 축대의 벽은 훨씬 더 높고 가팔라 보였다. 이만하면 확인 다 되셨습니까?
선생님은 저 위의 길을 지나가다가 벽 너머에서 누군가를 봤다고 하셨는데 직접 보셔서 알겠지만 그곳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높은 곳을 맨몸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때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이 그의 말을 자르며 어딘가를 가리켰다. 무언가를 목격하고 놀란 것 같았는데 혜진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다. 저게 대체 뭐야?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긁힌 자국들이 벽을 한가득 메우고 있었다. 축대의 맨 아래 벽은 온통 5줄로 쭉쭉 그어진 그런 자국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손톱 자국과 비슷해 보였다. 그때 혜진은 한켠에 있는 어떤 자국을 주시했는데 검은 액체가 한 줄로 쭉 그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손톱으로 벽을 연신 긁어대다가 손톱이 빠지는 바람에 피가 그 방향으로 그어진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었다. 부러졌다. 여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며 아래쪽을 내려다봤었다. 손톱 자국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 혜진을 바라보며 좌우로 이동하던 머리는 그녀 바로 앞에 있었다. 벽을 긁으면서 무언가를 하려던 몸은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아래쪽에서 버둥댔는데 머리는 어떻게 저 위쪽의 벽 너머에서 혜진을 바라보며 그렇게 움직였던 것일까? 경찰차를 타고 집에 돌아온 혜진은 회사에 좀 쉬겠다고 통보한 후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 전화기 너머로 한껏 언성을 높이는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혜진은 그냥 무시하고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날 본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이젠 알 수 없게 돼버렸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컸다. 직장에서 어차피 욕먹을 거 혜진은 어제 일은 그만 잊고 충분히 푹 쉬기로 했다. 욕실에 들어선 그녀는 더운 물을 욕조에 받으며 대충 샤워를 한 뒤에 따뜻한 수증기를 가득 피워내는 욕조에 몸을 담갔다. 촉촉한 온기에 온몸이 사르르 녹으면서 그녀의 긴장감도 한층 덜해졌다. 그런데 그때 혜진의 발치에서 무언가 두둥실 떠올라 그녀의 눈앞까지 둥둥 떠내려왔다. 매우 거칠고 샛노란 것. 그것은 통째로 뽑힌 것처럼 길고 말라있는 손톱이었다. 그리고 혜진은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